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단원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주제인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출산 다문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의 최근 변동, 이제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중에 첫 번째, 저출산 다문화 사회로의 변동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야 할까? 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배울 내용. 자, 다문화 사회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배경, 자, 우리나라가 왜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다문화 사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문화 사회의 의미. 자,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서로 다른 문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문화를 다른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공존한다. 자, 공존한다는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가 다양하다. 다양한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문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도 있고요.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서양의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의 이웃 나라인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문화도 같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나라들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 자, 그 우리나라 명절이 아닌데도 꼭 지키는 게 있어요. 곧 다가올 뭐가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는 서양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문화예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벌써 한 저번 주부터 캐롤이 막 이렇게 막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물론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그런 어떤 성탄절 분위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집마다 뭐 이런 트리를 만든다거나 뭐 거리에서 트리 뭐 캐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뭐 이런 거 주기도 하고, 그쵸? 자, 이런 문화들,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닌데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문화가 있죠. 그쵸? 이것뿐만 아니라 할로윈데이 같은 것도 있죠. 그쵸? 할로윈데이도 서양의 문화인데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죠.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사회를 바로 다문화 사회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왜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까? 자, 첫 번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자,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가 뭐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졌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공부를 하러 오는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증가했다. 자, 두 번째 이유 바로 넘어갑니다. 자, 국제 결혼이 증가했어요. 국제 결혼.
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일단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녀가 만나야겠죠. 그렇죠? 서로 만나야 돼. 자, 만나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많아지는 게 국제 결혼이 더 증가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렇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는 건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뜻이겠고, 그만큼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요. 외국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요. 외국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일하다가 혹은 공부하다가 눈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국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유로 국제 결혼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려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국제 결혼, 이민자 증가 이런 이유로 우리 한국 사회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고유의 그 외국 문화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외국 문화들을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게 되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문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것부터 보면, 자, 예전에 비해서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자,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만 있으면 한국 문화만 존재해요. 그렇죠? 자, 그치만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오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런 문화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산타 복장도 하고요. 그리고 캐롤도 듣고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할로윈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뭐 분장을 해서 친구들과 놀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서 단조로웠던 문화에서 벗어나서 예전보다 보다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어떤 게 부정적일까? 자, 보면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와 외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공감대, 그로 인한 문화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서양권에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어른과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봐야 돼요. 눈을 쳐다보지 않고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눈을 왜 피하지? 나를 무시하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른과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은 오히려 무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뭐 어른 눈을 그렇게 똑바로 쳐다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 역시 한국 사회와 그리고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들었지만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서양권에서는 존댓말이란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엔 존댓말이 있죠. 그로 인해서 분명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의 한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 적응 문제가 있다. 자, 이건 역시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너무 낯설어요. 그쵸?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낯설 거야. 낯설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이렇게 극복하면 좋을 텐데 잘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적응하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자, 유형별 외국인 주민 현황입니다. 자, 제일 많은 걸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아요. 그쵸?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기타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유학생, 혼인 귀화자, 기타 귀화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그리고 국제 결혼 이민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방적인 태도란 뭐냐?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개방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자, 편견 없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의 잣대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문화로 판단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태도로 그 문화를 대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문화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 예를 든 것처럼 뭐 외국인이 어른의 눈을 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쟤 왜 이렇게 무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양권에서는 저런 식으로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는구나라고 편견 없이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개방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제도적인 장치. 자,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자, 그건데, 자,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와줄 때 한국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의 정체성, 그들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을 잘 지켜주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때 비로소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이제 친구들이 잘 그렇게 적응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화의 섬과 샐러드 볼. 자, 인천 차이나타운. 자, 여기 가본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자, 인천 차이나타운. 자, 여기 가면은 어떤 중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중국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건축 양식도 이제 그런 어떤 중국 그런스러운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중국인도 그렇게 많이 있고요. 그쵸? 자, 문화의 섬이라는 건 주변 지역의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으로 마치 섬처럼 분포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그래서 문화의 섬이라는 거는 인천 차이나타운처럼 이제 주변 지역은 그냥 한국 사회예요. 그렇죠? 근데 저 차이나타운만 가면 마치 중국으로 온 것 같은, 그렇죠? 주변 지역의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 같은 곳을 이제 문화의 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샐러드 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샐러드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샐러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맛이 느껴지죠. 이렇게 뭐 과일 샐러드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방울토마토네, 이건 파인애플이네, 이건 사과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샐러드 볼에, 샐러드 그릇에 한데 모여져 있죠. 그게 이제 샐러드인데, 샐러드 볼 이제 이게 뭐냐면 비유를 한 거예요. 샐러드의 여러 재료처럼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잃지 않은 채 그 샐러드의 여러 가지 재료의 어떤 그런 독특한 특성을 잃지 않아요. 그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조화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샐러드가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 상태를 샐러드 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섬과 이렇게 샐러드 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닌 채 문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공존의 아름다움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점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땡땡이란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자, 다문화 사회죠. 다문화 사회. 자, 두 번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 적응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살펴봤었죠. 자, 세 번째,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사회의 사회 변동 중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현대 사회에서 주요 사회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